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최근 성과가 S&P 500보다도 좋은 연간 배당률 7%대 월배당 CEF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CEF는 JPI와의 조합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CEF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고 가야 할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CE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일반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그만큼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시장 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며 거래 방식 등의 나머지 요소들은 ETF와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쉽게 한 줄로 정리하자면 보통의 ETF보다 규모가 작고 좀 더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한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살짝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알아볼 월배당 CEF는 바로 칼라모스 전략 총수익 펀드로 티커는 CSQ입니다. CSQ의 현재 주가는 17.27달러로 지난 1년간 주가만 27.93% 상승하였습니다. CSQ의 기본 전략은 주식, 전환사채, 회사채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자본 증가와 현재 수입을 결합하여 총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운용사에서 제시하는 CSQ의 주요 특징은 월배당을 통해 일관된 수입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고, 자산의 최소 50%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동시에 전환사채와 채권에도 투자하여 분산 및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고 현명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전반적인 수익 확대를 노린다고 합니다. CSQ의 운용사인 칼라모스 인베스트먼트는 1977년 설립된 투자회사로 운용자산이 하나 약 55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험관리 등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CSQ의 기본 정보를 보면 상장일은 2004년 3월 26일이고 운용자산 규모는 하나 약 5.5조 원, 하루 평균 거래량은 17.6만 주, 레버리지 비율은 29.3%입니다. 그리고 총 수수료는 2.71%로 기본적인 운영 비용과 기타 비용은 1.05%이지만 레버리지 비율이 30% 정도 되는 만큼 이자 비용 등의 관련 비용이 1.66%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확대한 자산이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 문제될 건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CSQ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전체 자산의 64.54%가 일반 주식에 투자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전환사채,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회사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현금성 자산과 기타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은 IT가 2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기소비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산업재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섹터 분산은 적절히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종목별 비중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이 상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 종목을 보더라도 메타, 브로드컴이 있지만 엑슨모빌도 비중 상위 10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섹터 분산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94.3%, 중국 1.6%, 아일랜드 0.8%, 스위스 0.6%, 캐나다 0.5%, 영국 0.5% 등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보유 채권의 신용 등급을 보면 부실 채권의 비중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평균 채권 만기가 4.5년이고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듀레이션을 기준으로는 2.5년 정도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상장 직후 지급하는 배당금은 변동이 꽤나 있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배당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배당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CSQ의 연간 배당률은 7.12%로 세후 6.05%이며 배당 기준일은 매달 중순, 배당 지급일은 매달 말입니다. 특히 CSQ의 경우 보통의 배당 종목들과 다르게 배당 지급일이 매달 16일에서 20일 사이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더 자주 받기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는 17.27달러로 하나 약 24,000원이며 주당 순자산 가치는 17.63달러이기 때문에 현재는 2.04%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2주 평균적으로 2.23% 할인되어 거래되어 왔기에 해당 수치는 저평가라 보긴 힘들고 딱 평균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CSQ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S&P 500과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최근 1년 수익률로는 CSQ가 5.6%가량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3년 수익률에서는 S&P 500이 2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 수익률에서는 두 ETF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지만 S&P 500이 소폭 더 앞섰습니다. CSQ의 상장 이후 주가 차트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고 그 이후부터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CSQ는 S&P 500에 살짝 밀리는 수익률이지만 최근 성과는 오히려 앞서고 있고 매달 연간 7%대의 배당금도 들어오는 만큼 한 종목만으로 높은 현금 흐름과 동시에 자산의 우상향을 챙길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 총 수익률을 JPI와 비교해보면 CSQ가 2배 이상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JPI는 상승분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CSQ는 최근 상승분을 잘 반영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5년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더라도 차이는 좀 줄긴 했지만 CSQ가 25%가량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차트의 흐름입니다. 1번 상황에서 CSQ는 JPI를 확실하게 앞질렀지만 다시 하락할 때는 크게 하락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익률이 같게 되었습니다. 2번 상황에서는 CSQ가 상승분을 잘 반영하면서 크게 상승하였죠. 이처럼 CSQ는 상승분을 확실하게 반영하지만 변동성이 꽤나 크고 JPI는 수익률은 다소 아쉽더라도 변동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두 ETF를 적절히 조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CSQ와 JPI는 배당 지급일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ETF를 조합한다면 한 달에 2번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드만삭스의 월배당 ETF인 GPIX를 추가하고 배당금을 매달 초에 지급하는 월배당 ETF와 매달 말에 지급하는 월배당 ETF를 추가하게 되면 매달 5번 배당금을 받게 되겠죠. 물론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배당 ETF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하여 배당금을 받는 것도 나름 재밌겠죠. 이렇게 오늘은 매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월배당 CE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과는 S&P 500보다 더 좋고 장기적으로도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함께 챙기고 싶은 분들께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식 외에도 전환사채, 회사채 등에도 투자해서 다각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 조금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